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편집샵을 꼽으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 키스를 이야기할 겁니다. 편집샵이 너무 힙해서 그 자체로 브랜드와 아이콘이 돼버린 곳, 오늘은 키스 이야기입니다. 키스를 이야기하려면 키스의 창업자 로니 피그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로니 피그는 1982년 뉴욕 퀸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삼촌은 당시 뉴욕에서 데이비드 G라는 꽤나 큰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삼촌은 가족 모임 때마다 그를 만나면 $100씩 주머니에 찔러주곤 했는데요. 80년대에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던 퀸즈 태생의 꼬마에게 $100는 정말 큰 돈이었을 테고, 이런 큰 돈을 용돈으로 줄 수 있던 삼촌은 로니 피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로니 피그가 13살이 되던 해 그의 삼촌은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어봤고, 로니 피그는 선물 대신 삼촌 가게에서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것이 딱 로니 피그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그렇게 로니 피그는 삼촌의 신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또한 로니 피그가 조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허드렛 일부터 시켰습니다. 하지만 13살의 로니 피그는 1시간 넘는 통근 거리에도 불만 하나 표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로니 피그는 곧 창고 일을 마스터하고 매장에서 신발 판매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이때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며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스타일에 따라 어떤 신발을 선호하는지, 판매되는 신발과 판매되지 않는 신발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직접 경험하며 배워갑니다. 손님에게 신발 판매하는 일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 그는 매장의 부관리자로 승급하고, 결국 25살이 되던 해에는 매장의 매니저까지 오르게 됩니다. 13살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매장에 어떤 신발을 주문해야 할지 결정하는 매니저 자리까지 차근차근 올라온 그는 이제 신발에 대해서는 박사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로니 피그가 일하던 데이비드 G 매장은 주로 팀버랜드의 워커와 클락스의 왈라비 같은 신발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매니저가 될 쯤에는 트렌드가 이런 브라운 슈즈에서 스니커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트렌드에 항상 레이더를 키던 로니 피그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매장에 평소 좋아하던 아식스를 주문해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니 피그에게 일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로니 피그는 아식스를 주문하고 손님들에게 아식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많은 매출을 올립니다. 아식스는 한 신발 가게에서 큰 매출이 나오는 것에 주목했고, 실제로 매장에 가보니 로니 피그가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신발을 매우 열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식스는 로니 피그에게 자신들의 신발을 디자인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보통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잘 나가는 신발을 골라 디자인을 맡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 만약 저에게 나이키에서 콜라보 제안이 왔다면 조던이나 포스를 골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로니 피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종된 모델인 젤 라이트 3를 고르게 되는데요. 젤 라이트 3를 고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로니 피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식스 매장에서 할인폭이 큰 신발을 골랐던 게 젤 라이트 3였는데요. 그가 사고 싶은 나이키나 리복이 아니어서 실망했지만 신다 보니 너무 편해서 밑창이 떨어질 때까지 신었다고 합니다. 이후 똑같은 모델을 사려고 아식스 매장에 갔지만 젤 라이트 3는 이미 단종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식스와 협업할 기회가 생기게 되자 자신이 정말 좋게 신었던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해당 모델을 선택한 건데요. 로니 피그는 아식스와 콜라보를 통해 총 3가지 색상의 젤 라이트 3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로니 피그와 콜라보한 젤 라이트 3는 각 색상마다 252켤레씩 총 756켤레가 만들어집니다. 로니 피그는 756켤레의 신발을 생산하고 나서 큰 걱정에 휩싸입니다. 사실 아식스 콜라보 프로젝트는 매장 주인이었던 삼촌 허락 없이 몰래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삼촌은 자신의 매장이 부츠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알게 되길 원했고, 소량의 아식스 신발을 팔던 것도 탐탁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운동화 756켤레를 들여온 건 거의 목숨을 건 도전과도 같았는데요. 로니 피그는 이제 이 신발이 잘 팔리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756켤레가 매장에 도착한 날 로니 피그는 명을 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신발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첫날에 팔린 신발은 고작 7, 8종 남짓. 로니 피그는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로니 피그의 젤 라이트 3를 보고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로니 피그는 어떻게든 팔기 위해 열정적으로 신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로니 피그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자신의 신발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전날 신발을 사갔던 손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고 한정판 신발에 대해 기사를 쓰는 중이었던 거죠. 기사를 읽고 매장을 가니 로니는 자신의 신발을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식스 콜라보 신발은 바로 매진되었죠. 심지어 콜라보 신발을 사려고 몰려든 사람 중에는 아디다스의 관계자도 있었는데요. 이 관계자도 콜라보 제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로니 피그에게 아디다스와도 협업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데이비드 G 블랙타이 프로젝트 슈퍼스타였습니다. 이렇게 로니 피그는 한방에 스니커즈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콜라보가 흔하지만 로니피그는 이런 콜라보의 길을 연 시초자였던 만큼 수많은 브랜드에서 그에게 협업 요청이 오게 됐는데요. 그중 뉴욕의 대형 편집샵인 아트리움의 오너는 로니피그에게 자신의 매장 신발 섹션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담당자보다 더 큰 꿈이 있었던 로니피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내고 싶다며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역제안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디올과 부삭의 관계 같은데요. 어쨌건 아트리움의 오너는 그의 제안을 수락해 아트리움 플러스 키스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키스의 의미는 키스 앤 킨이라는 스코틀랜드 말에서 따온 건데요. 영어로는 패밀리 앤 프렌즈라는 뜻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옷과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키스에서 거의 모든 패션 제품을 팔고 있지만 키스가 처음 매장을 오픈했을 때는 신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니피그는 카고 팬츠를 선물 받았는데 디자인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 조거 팬츠처럼 고쳐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지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니피그는 조거 팬츠를 20장 정도 만들어서 매장에 전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매진돼 버립니다. 이를 본 로니피그는 이번에는 100장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또다시 하루 만에 다 팔리게 됩니다. 이를 본 로니는 의류 라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던 아트리움의 오너를 찾아가 의류 라인을 확대해봐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쿨하게 오케이 사인을 받아냅니다. 이번엔 1000장의 바지를 만드는데 이것마저 3일 만에 다 팔려버리면서 본격적으로 의류 라인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스는 의류 사업까지 확장하며 뉴욕의 슈프림과 함께 가장 힙한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두 브랜드는 또 하나 닮은 점이 있는데 바로 콜라보를 기가 막히게 하며 지금 시대의 콜라보 전성시대를 이끈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특히 키스는 콜라보할 때 해당 브랜드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창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리바이스, 아디다스, 나이키, 코카콜라, 토미 hilfiger, 미첼르네스 등 지금까지 키스와 콜라보한 브랜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키스의 베스트 콜라보는 베르사체와의 콜라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이 둘의 콜라보는 세간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었는데요. 저도 저 데님 자켓을 구하고 싶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키스는 편집샵을 넘어 가장 힙한 브랜드 그 자체가 되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는 고작 450명밖에 되지 않아 직원 한 명당 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브랜딩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이렇게 브랜딩과 콜라보로 힙한 브랜드가 된 키스가 다음에는 누구와 콜라보할 것인지를 사람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음 콜라보는 아이언에이프?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소에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